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관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통합, 각 정당들의 통합 얘기를 먼저 브리핑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범중도 보수 대통합에서 미래통합당 얘기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호남 3당 군소야당에서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당, 뭐 그렇죠. 세 당의 호남 통합. 또 그 당 이름은 민주통합당이랍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먼저 이 미래통합당과 범보수통합,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이런 돌아가는 얘기, 그동안에 이제 마무리돼가는 얘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 얘기하면서 이제 박지원 의원 거의 뭐 정치 미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좀 본인한테는 안 된 표현인데요. 이제 이중대 특공대를 넘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돼 버리는 정치 미아가 아닌가 해서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얘기도 뒷부분에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고 또 우려도 있었지만은 박영준 통합위원장이 박영준 교수가 범중도 보수 대통합을 이끌면서 한교안 대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2월 17일 오후 2시에 출범합니다. 그 과정을 잠깐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통합당은 잡고 있었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 자꾸 조건을 내걸고 당내당 통합하자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박영준 교수가 시민단체하고 또 이현주 전진당부터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장기표 선생의 국민의 소리당까지 이렇게 하면서 통합 추진회를 쭉 해서 왔는데 이제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사가 합류하고 바로 다음날 불초 민영삼 민주평화당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또 합류하고 또 그리고 김영환 국민의당 국민의 정부 때 장관 했던 김영환 전 사선 의원 그리고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비서실장까지 했던 그래서 쭉 합쳐지면서 이제 새보수당도 결국에 이 큰 물결을 갖다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유승민 의원하고 또 한 의원을 제외한 6분의 이 새보수당 의원이 모여서 유승민 의원한테 사실상 최후 통첩 비슷하게 했던 그런 뒷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좋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보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함께 통합이 나와가지고 새보수당과 한국당이 1대1 통합의 수행기구를 만들면서 그래서 다 안전이 돼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먼저 합당을 결의하고 그 다음에 새보수당도 합당을 의결합니다. 땅땅땅 중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결하고 새보수당도 의결하고 그 다음에 이현주 의원의 전진당도 의결해서 세 당이 통합하면서 통추위가 이렇게 같이 통합하는 게서 미래 통합당이 됐습니다. 정말 그 과정에 한 줄로 몇 줄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박영준 교수가 중심이 돼서 한교안 대표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이뤄낸 그런 성과고 어찌 보면 87년 체제 이후에 보수 통합이 찢어졌던 보수 통합이 새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러니까 90년 1.21 3당 합당과는 또 다른 성격의 범중도 보수 대통합에 이루는 새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미래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이 이제 출범을 했죠. 예담입니다만은 아무튼 한성교 의원이 정권을 쥐고 출범을 했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그 창당 그 비용이라 할까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기부도 이렇게 받고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김성찬, 조훈현 그리고 이종명 의원에 더불어서 딱 한 명이 부족했습니다. 정치자금이요. 참 우리 정치자금법이 아무튼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석에서 19석까지는 한 5억 이상의 이번에 정치 자금이 일단 우선 배정받게 돼 있습니다. 2월 14일 날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배정받게 돼 있는데 새보수당의 정운천 의원이 좀 헌신의 정신이라 할까요? 전북 전주 저기 남원 그쪽 전주 그쪽이 지역구 아닙니까? 그럼에도 한성교 대표의 미래한국당에 이제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5석이 됐습니다. 5석이 돼가지고 이렇게 국비 지원금을 갖다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배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되면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또 이제 선거 지원금비는 또 2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기도 숨통 트이고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간제 언론 뭐 어용 언론에서요 이걸 무슨 위성 정당이다, 무슨 뭐 자매 정당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위성 정당이다, 뭐라도 온갖 방해를 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미래한국당 뭐 선관위에서 왜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받느냐 이러면서 막 선관위를 갖다 공격하고 이런 참 무지막지한 그 행동을 했는데 뭐 됐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다 됐는데 안 줄 뭐 턱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저기 출범하기 전에 또 하나 이제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서울에 49석 그리고 경기에 60석 그리고 인천에 13석 해서 수도권이 122석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79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20, 30석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 수도권 전략을 위해서는 영남권에서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후보로 수도권의 총선 후보로 당 대통령 후보를 지냈거나 당 대표를 지냈거나 하는 그런 대표급 중진들이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고향에서 정치 인생 25년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홍준표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설득을 해서 했는데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지난주 일요일 날 진짜 고향 거기 창녕까지 밀양 창녕까지 내려가서 홍준표 전 대표를 설득하고 해서 2월 14일 날 2월 13일 날 이제 일정을 중단하고 2월 14일 날 홍준표 대표가 양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그 양산 지역구에 가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양산 통도사에 김기현 억울하게 울산시장을 뺏긴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아마 김기현 울산시장도 울산 남구나 어디에 지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쪽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구청장이 16개 구청장인데 거기서 13명이 민주당 구청장이에요. 그 정도로 이 6.13 선거에서 광풍이 불어버렸지 않습니까? 경남지사 김경수, 울산시장 송철호, 부산시장 오건 다 민주당 아닙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16개 구청장 중에서 13개. 그나마 그 전에 총선이 치러서 부산은 이제 구청에서 가불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18개입니다. 거기서 또 민주당이 6개인가 지금 7개 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론을 갖다가 쫙 주서 부울경, 흔히 말하는 부울경, PK 여론을 아마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좀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심을 해서 좀 한국당으로서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좀 한시름 났지 않았냐. 근데 이게 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다 이끌어내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요.
서울의 험지 아니면은 문재인 측근들이 나온 험지 아니면은 세종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종시 쪽까지 지금 얘기가 되면서 이렇게 중진들 배치가 지금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의원은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부 지역, 광진, 을, 추미애 지역에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이쪽은 이렇게 강남에서도 이쪽 서쪽 강남 서쪽에서 동작에서 쭉 영등포에서 쪽까지 쭉 또 선거를 이끌어가는 나경원 그리고 중심부의 한교안 대표. 그래서 지금 이 동부 북부가 지금 사실은 우리 정양석 의원과 김선동 의원이 강북하고 도봉을 강북갑에 지금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해서 이 동대문 갑은 허영범 전 국회 도서관 위원장이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북 노원 도봉 흔히 말하는 노도강이라는 그런 지역에 또 중진들이 가야 되고 자객들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구도를 이렇게 쭉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이 뭐 대표급으로는 김태호 경남지사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이런 구도를 짜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2월 17일 날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에는 현재 그대로 여러 가지 만에 대성적으로 양보했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뭐 좀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만두겠다 하고 좀 그 소리는 났습니다만은 어찌됐건 한교안 대표 체제를 뭐 언제 다시 뽑고 하겠느냐. 이대로 가자. 그래서 8명 최고위원에 4명 최고위원 새로 하자. 그래서 원희룡 제주지사 무소속으로 있었던 원희룡 제주지사 최고위원 그리고 새보수당에 유승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은 최측근이라서 이준석 젊은층 몫으로 이준석 젊은층 최고위원에서 원희룡 이준석 최고위원 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두 최고위원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미래통합당이 되고 선거는 선대위 체제로 치르니까요. 다 욕심버리고 그렇게 가면 다 무난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바닥 여론이 샤이 보수, 샤이 한국당 이런 바닥 여론이 상당히 정권 심판해야 되겠다는 것을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자유한국당, 그다음 보수 미래 이제 통합당이 더 이상의 잡음을 주고 전부 다 진짜 헌신과 양보를 해가지고 쭉 가면은 60일 남은 선거에서 60일도 좀 60일 남았군요. 그렇게 해서 쭉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호남 3당 통합입니다. 저쪽은 손학규 대표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4년 전에 안철수가 2월 달에 국민의당을 만들어 가지고 호남의 지역구 25석 서울 김성식하고 해서 호남 23석하고 서울 김성식하고 해서 아무튼 25석 비례대표 13석에서 38석에 제3당으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의 판단 미스로 안철수가 또 뭐 대선 실패하고도 총선에가 또 그 총선 당 대표 나와가지고 완전히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을 새로 만들었죠. 박정천 흔히 말하는 박정천,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천정배, 박정천이 민주평화당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민주평화당이 잘 안 됐어요. 저도 뭐 잠시 가서 전남도지사까지 했습니다. 후보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또 거기서 박지원이 또 탈당받았고 대한신당 거꾸로 하면 당신 안대당이라고 하던데 대한신당 만들어서 대한신당 7석 민주평화당이 4석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국민의당이 이제 그렇게 형해야 되는데 국민의당에서 남은 국민의당 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하고 만들어 바른미래당 만들어가지고 유승민 나가버리고 안철수도 나가버리고 손학규 대표가 남은 나머지 이쪽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지금 잔류파가 17석입니다. 17석. 그리고 대한신당 7석, 그 다음에 평화당 4석 하면 28석이나 돼버려요. 28석이 돼가지고 이게 안철수계 7명을 갖다가 제명시켜 주더라도 21명으로 해가지고 원내 교섭단체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남은 2월 말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하고 또 나머지 뭔 정치 공작을 할지 몰라가지고 정치 억지 공작 할지 몰라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뭐 추경 편성 해줘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염려는 됩니다. 그리고 또 불똥이 이제 그 미래한국당한테 또 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이 나중에 현재는 5석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한 20석 이상으로 저기 한국당 의원들을 갖다 좀 옮겨서 기호 3번을 배정받아서 미래통합당이 이제 전국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면은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들이 그 기호는 3번이지만은 칸은 2번째 칸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역구도 한국당 2번, 미래통합당 2번째, 그리고 미래한국당 2번째. 이렇게 해서 2번째로 표를 가려고 했는데 이 호남 3당이 통합을 해버려 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좀 어렵게 되는 곤혹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유권자, 현명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면서 이것도 좀 교통정리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우여곡절 끝에 전부 다 한교안 대표의 지도력과 박영준 교수의 정말 소통하는 끝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범중도보수 대통합신당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2월 17일 날 간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 이준석 새보수당에 그래서 최고위원으로 영입했다. 지도부를 갖다가 현재 꾸리고요. 그 다음에 호남 3당의 통합도 이루어져서 어찌됐건 간에 28석의 제3원내정당이 호남 당당으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총선은 60일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함께 노력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